이번에 6.17 때 법인에 대해서 규제 나온 거 뭐뭐 있었어요? 종부세 강화, 6억 공제, 혜택 폐지,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가격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죠. 탈세 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했다. 국세청에서 또 잡아냈죠. 특사경 뭐 이런 걸로 해서 풍선 효과라고 불리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돼서 요거 특사경 조치 들어간 거죠. 2월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들어갔었죠. 작년 10월 1일부터 그리고 2월 21일부터 특사경을 더욱 강화했다.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는데 일단 413명이 걸렸다는 거죠. 이 중에서 법인이 많았다. 왜? 6.17 대책 나오기 전까지 법인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1인 법인 등 직장인들 413명. 법인의 경우는 매매업 법인 설립 후 6개월 내 주택 매수한 거. 그 추출 기준이에요. 과밀 억제권역 외 법인 설립 후 주택 매수. 주택을 매수한 둘 이상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하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법인세 탈루 여부 조사나 목적의 사용,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 예를 들어서 2주택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의 LTV가 0%죠. 법인의 경우는 대출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거의 뭐 개인 명의로 사는 건데 특히 1인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는 거죠. 이걸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이용했다. 이런 것들도 잡아내겠다. 이런 거죠. 413명 중에서 30대가 많죠. 영끌하면서 무리한 짓 했던가 불법 중이죠. 불법. 법인도 21명 잡혔다.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 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다주택 쪽에서 많이 생겼다는 거죠. 법인 세워서 30대가 열채 샀죠. 100만원짜리 법인 설립하고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 및 이 아파트를 담보로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근데 그 자금 출처가 부친으로부터 나왔을 현금 증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한 10억 들어왔다고 합시다. 10억 가지고 100만원 주고 법인 설립해서 막 투기 시작했다. 근데 이 10억이 출처가 불분명해요. 부친의 장부를 봤더니 현금 인출을 많이 해갔다. 한 10억 정도 해갔다. 나눠서. 요건 또 사용한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갔구나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요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고액의 가공 인건비 계상하여 계산해서 상정한다는 겁니다. 법인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4주 일가의 부동산 취득 및 호화 생활에 사용했다. 고액의 가공 인건비,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 5만원 줘놓고서 한 10만원 줬다. 100명만 돼도 5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하지도 않은 배우자 자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집에서 백수처럼 띠리게 놀고 있는데 혹은 뭐 외국에서 스펙 쌓고 있는데 우리 법인에 이사 이런 거 등록시켜줘가지고 연봉 1억씩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불법 증여를 한 셈이죠. 이걸 가지고 뭐 했다? 부동산 취득하고 사치생활했다. 이런 것들 올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서 종부세를 줄이고 양도세도 법인 부동산 양도세로 해서 양도세를 줄이고 다수주택 취득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자금을 불법적으로 증여하고 그런 경우도 잡아내고 있다는 거죠. 전방위 규제 9월부터 시행된다고 그러죠. 모든 법인 거래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시켰다. 예전에는 규제 3억원, 비규제 6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시켰다. 이게 6.17 대책 때. 그런데 9월부터 시행된다. 이야기 나왔는데 후속 입법안 된 거죠. 9월부터는 집 살려면은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30세에 취업해서 35세가 됐다고 해봅시다. 가족기업 아닌 데서 연봉 1억이 된 사람인데 갑자기 10억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 연봉 1억이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먹어도 5억일 텐데 어디서 10억이 나왔냐. 이 불분명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의 경우 6천 이내 친족거래까지 깐깐하게 하고 있다. 특수관계 여부, 거래 당사자 간 친족관계 여부, 법인 임원 포함하는지 이런 거 확실히 확인해보고 주택 구입 목적, 또 사업용 비사업용인지 이런 것도 확실히 확인하고 기본 정보 이런 것들 다 내겠다. 특히 법인 거래가 들어간 거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고 법인이 개인한테 파는 것도 개인은 안 내도 법인은 내야 된다. 개인이 법인한테 파는 것도 개인은 안 내도 법인은 내야 된다. 자금 조달 계획서 법인이 매수할 경우 꼭 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다 강화되고 있죠. 법인 종부세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늘었다. 공제 폐지됐죠?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이나 2주택 이하의 경우 최대 3%. 법인은 단일세율로 적용하기로 했었죠.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로 했다. 거기다 뭐 양도세 같은 경우도 10%포인트 올렸죠. 사실은 이것도 아직은 법인 양도세가 적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12%로 올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 나왔죠. 그래서 예시 보면 어때요? 6억원 상당의 한 채를 보유한 법인의 종부세는
공제 6억까지 됐었죠. 종부세가 안 나왔다. 내년에는 공제가 없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이죠. 그래서 3% 해당해서 1,800만원의 보유세가 나오게 된다. 종부세가. 수도권 20억원 상당의 3주택 보유한 법인 종부세. 현재 6억원 공제되죠. 14억원에 대해서 구간을 보면은 1.3%예요. 14억원이면. 그래서 1,820만원 냈는데 공제 없이 20억 전부에 6% 최고세율 적용해서 1억 2천만원이다. 그런데 개인이라면 세부담 상한 300%까지 나오니까 6천만원 정도 했겠지만 법인은 그런 것도 없다. 이거 언제 바뀌어요? 내년 1월부터죠. 취득세 바뀌는 거 어차피 이거는 매수를 막는 거죠. 매도 막는 건 아니죠. 매도하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진 않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올해 12월까지 팔아야 10%포인트라도 더 남는다. 그렇죠. 법인은 투기니까 올해 12월까지 법인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갑자기 1,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늘어나는 이 종부세 내기 전에 팔아야 되죠. 언제까지? 보유세 언제 나와요? 매년 6월 1일에 나오죠. 그래서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5월 31일까지 팔아야 되죠. 올해 12월 전까지 매물 쏟아지고 내년 5월 전까지 매물 쏟아진다. 근데 문제는 올해 12월까지 쏟아지고 나서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 5월까지 했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내년 5월까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년 5월 전까지 팔아야 되는 게 법인만 있냐? 다른 다주택들도 많죠. 다른 다주택은 단일세율 적용 안 하니까 그리고 세부담 상한 300% 있을 테니까 법인 아닐 경우는 조금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예요? 내년 5월부터 양도세 최대 75%까지 나오죠. 다주택의 경우 중과 10%포인트 늘어났고 10억원 이상의 경우 3%포인트 올라갔잖아요. 이 전까지 팔면 얼마예요? 65%죠. 최대. 여기도 10% 이익을 내년 5월까지다. 그러면 그 매물이 겹치게 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법인이. 새 제품은 법인 취득세 감면 제한, 매매 임대업 법인 많았었죠. 그래서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75% 배제한다. 법인 매매사업자나 법인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되는 거죠. 법인 임대사업자 할 때 요거 취득세 감면 혜택 보려고 지금 임대사업자 규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임대사업자를 일부러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인 임대사업자 최고세율 받죠. 똑같이. 그러니까 법인 규제가 강화됐다. 이 임대사업자 어차피 뭐 지금까지 혜택 본 거는 안 없애준다고 했으니까 자진 취소하고 법인에서 빨리 팔아야 되죠.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사겠어요? 임대사업자 연장 안 되는데. 그리고 9.13 이유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가 없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근데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한테 팔 수 있죠. 임대사업 기간 동안에. 빨리 임대사업자 취소하고 법인 매물 팔아치운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취소하면서 그 매물도 많이 나올 거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소급 적용 안 되냐? 임대사업자 매물이 절대 안 나올 것이다. 지금 나오도록 만들고 있죠. 법인 규제해서 법인 임대사업자 규제하고 연장 안 되고 내년부터 양도세 강화한다고 하니까 단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빨리 취소하고 하겠죠.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바뀐다. 그렇다면은 임대사업자도 빨리 임대 취소하고 올해 내로 팔든가 내년 5월까지 팔든가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매물은 절대 안 나올 것이다. 그 혜택을. 뭐 버틸려면 버틸 수는 있겠죠. 그 기간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것이 몰려올 텐데 연장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임대사업자 소급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쯤 되면 임대사업자 혜택은 더 없어질 거예요. 임대차 3법이 통과하고 나면은 굳이 임대사업자한테 혜택 줄 이유가 있어요? 임대사업자한테 혜택 주는 이유는 임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고 그들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결론, 법인 규제 강화 내용 정리 뭐뭐 있을까요? 법인 특별조사 계속 진행하고 있죠. 아까도 21건의 법인이 적발됐다.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된다. 요게 의무화되면은 특사경 조사가 용이해지죠. 자금 조달 같은 경우도 편법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 개인보다 훨씬 더 잘 걸린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해야 되죠. 최고세율 6% 적용, 양도세 45% 적용, 종부세액 기본공제 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 지방 6억 이하 아파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금 조달 안 내도 되죠. 비규제 지역의 경우. 종부세 안 내도 되죠. 기본공제 되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법인이 사재기 했다. 그런데 기본공제 6억원 없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적용 없죠. 여기다가 중과세율까지 6% 때리고 자금 조달 계획까지 잡는다. 수도권에 그런 게 많았었죠. 수도권 지방 아파트들 뜹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었는데 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법인 취득세율 12% 인상. 사지 마라. 가지고 있어도 낼 거고 팔 때도 낼 거고 살 때도 낼 거다. 법인으로 주택 투기하지 마라. 매매 임대업 취득세 감면 혜택 배제된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법인으로 매수해서
투기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고 지금 빨리 매도해서 투매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법인 망했다. 법인부터 그 다음에 뭐 신탁도 바뀌었고 임대사업자도 아까 계속 이야기했었죠. 다주택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규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올해 초 많이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 완전히 묶여버렸으니까 법인 다주택부터 임대사업자, 신탁까지 퍼져나가면서 다주택 매물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법인 매물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임대사업자든 신탁이든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지가 아니라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다 라는 패닉 셀링이 나오겠죠. 그때쯤 되면은 집값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래는 안 나온다. 법인부터 망한다. 더 기다리셔라. 그런 시기다 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